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조직 문화를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조직 문화 이거 뭐 조직 문화가 근데 요즘 사실 조직이 뭐 있는데 과거에 작년 재작년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조직에 속해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조직에 계신 분들은 요즘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만나서 단합을 하고 싶어도 단합이 안 돼, 단합이. 뭐 만나서 뭘 할 수가 있어야죠, 그죠? 나가서 뭔가 이렇게 그 조직의 단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게 다 안 되고 또 재택이 많아지고 이제 이런 그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이 조직 문화가 도대체가 이게 뭐냐 뭐 이런 이제 또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실 조직 문화 차원에서 또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언젠가는 다 이제 조만간 다시 옛날의 상태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는데 어찌됐든 이 조직 문화라는 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직 문화는 최근에 어떻게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코칭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그 기업체 이제 개인 코칭 아니면 또 그룹 코칭, 그다음에 조직 문화 코칭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 코칭 전공 주임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이 조직이나 기업 코칭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코칭 문화가 좀 더 많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최근에는 라이프 코칭 쪽에 좀 새로운 사업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저를 코칭 운동가 뭐 이렇게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코칭 문화가 이 사회에 좀 더 빨리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좀 여러 가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는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고 조직 문화 전문가도 많고 또 회사도 보면 이제 리더십이라는 말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직 문화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더십은 성과와 관련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아주 광범위하게 리더십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회사에서도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문화 팀이 뭐 전담 팀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직 문화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뭐 분위기 메이킹 뭐 이런 정도로 저는 느껴져요. 그런 걸 조직 문화라고 한다라고 하긴 좀 굉장히 협소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조직 문화는 얘기만 나오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무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조직 문화라는 건 저 위에 계신 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고 결심하면 그게 바뀌는 거고 또 뭔가 좀 하드하게 좀 딱딱한 어떤 문화를 가진 분들이 저 위에 계시면은 그 회사는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임원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 요즘 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요즘 아래 위로 치기 일쓰고 뭐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에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직 문화 진단을 하면은요 아주 재밌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야 이런 상태인데 대기업을 포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왜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있지? 이제 이런 의구심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전히 조직 문화를 솔직히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말들이 아직도 있고 또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인의식이라는 건 주인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직 문화를 얘기를 하면 조직 문화의 위기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려면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론이 되게 어려워요. 또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안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 조직 문화라는 건 어떻게 뭐 구성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적인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직 문화가 이렇게 좀 많이 회자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유명한 회사들은 대부분 거기에 오너라든가 아니면 유능한 대표가 그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전해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주 훌륭한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런 데는 다른 형태의 조직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런 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곳을 제가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는 이런 거죠. 한 조직 내 구성원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 인지, 행위 규범, 행동 양식 등을 통틀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구성원들 대부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믿는 거, 뭘 믿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인지, 저게 좀 쉽지 않죠. 인지하는 방식이 이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인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규범도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패턴이 있고 또 규범도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양식부터 일을 하는 어떤 행동의 양식까지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목격될 때 그거를 이제 조직 문화라고 하고 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는 이런 거야라고 그 말로 다 표현을 안 해도 이제 무언의 어떤 공유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게 무언의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거. 그러나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손에 안 잡히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조직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조직 문화라는 거죠. 이거는 뭐 다 밝혀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문화적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문화적 리더십이 뭐냐. 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문화를 중시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여기 표에 보시면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나? 권력을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 그런 게 이제 권력의 리더십. 지금도 일부 있죠. 이것이 이제 좀 지나니까 관리의 리더십, 관리 중심의 리더십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오랫동안은 이제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이나 아니면 리더십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해왔죠. 그러나 지금 최근에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화라고 하면 되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컬처라고 하는데 이게 문화적인 어떤 그런 행사 이런 것도 문화고 아니면 지금 위에 얘기하는 그런 그 공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나 행동 규범 이럴 때 문화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이제 문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화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리더십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 조직 문화에서 말하는 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만은 리더를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문화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성과.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 성과에 문제가 있다. 사실 관계냐 성과냐 이거는 한 50년, 60년 된 하나의 화두입니다. 관계가 먼저냐, 성과가 먼저냐, 아니면 둘 다 가야 된다. 어떨 땐 뭐 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거 갖고만 하는데 거기에 문화적인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화의 주체로서의 구성원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문화의 주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병철 회장은 뭐 관리의 문화다. 또 이건희 회장은 무슨 혁신, 창조 혁신의 문화다. 그거 다 그분들이 만들어서 이건희 회장도 뭐 옛날에 프랑크푸르트 선언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바뀌어야 된다. 집에 있는 아내하고 자식 말고는 다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깃발을 든 사람이 쭉 치고 나가면서 문화를 이끌어 갔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런 문화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이런 세상에서 그걸 소위 이제 뷰카라고 하죠. 부카, VUCA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많고 그다음에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모호하고 이런 그 사회 경제 환경에서 그렇게 뭐 한쪽으로 가다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적으로 이 구성원들이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이제 문화적 차원에서의 단단한 어떤 이제 그 파워, 에너지가 형성되지 않고는 이게 흔들리는 거죠, 이제. 전에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제는 밑에서 받쳐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 근데 어떻게 그거가 가능할까? 이게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직도 뭐 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습성이 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의 주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직 문화의 주체성은 어떻게 구성원들이 만들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조직 문화를 얘기하다 보면 조직 문화의 그 중핵에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죠, 감정. 그죠? 네,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은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죠. 그것이 주체적 사고가 있을 때라야 조직 문화가 역동성이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감정도 사실은 성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이 강화돼야지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것들이 최대화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조직 시민 행동이 극대화되면 그것이 문화적 리더십으로 이어지는데, 그랬을 때 내적 동기가 극대화되고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너가 아니라 타자죠. 내가 아닌 누군가, another person, another 윗분,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 나와 우리라는 어떤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조직 시민행동 조금 좀 뭐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티즌십.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의식은 좀 선진의식에 가까운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시민의식이 있다는 건 어떤 시민 참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식,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시민의식을 많이 지금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유럽은 반항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또 거기 나름대로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됐든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행동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시티즌십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조직에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면 조직에서도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런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시민 행동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조직 시민 행동이란 공식적인 담당 업무도 아니고 적절한 보상도 없지만 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말한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시민의식이라고 얘기할 땐 자기가 사는 이 지역사회, 그 다음에 좀 더 넓게는 무슨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직도 이 조직을 사랑하면 시민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하지 않죠. 왜? 다 같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시민행동이고, 그랬을 때 조직 문화가 힘을 받는다, 이런 이제 이론이에요. 근데 그런 조직 시민 행동의 구성 요소는 이런 거죠. 이타적 행동, 그다음에 양심적 행동, 신사적 행동, 배려 행동, 참여적 행동, 이런 거예요. 굉장히 착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착한 행동.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선행 조건,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조직 시민 행동이 활성화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직무 만족.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정서적 애착, 이건 조직 몰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 일의 가치를 자기가 알고, 그래서 조직이 몰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공정하다. 그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언젠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관계가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긍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질과 행동 특성에 맞게 일이 분배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자,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또 조직 시민 행동이 된다. 이런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은 논문에도 보면 이런 직무 만족, 정서 애착, 공정성, 관계성, 긍정성, 기질 행동 특성이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연구 많이 해놨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뭐, 일련의 어떤 서로 전후 관계,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증 연구를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상당히 멋진 변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코칭 리더십이라는 걸로 해서 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코칭 리더십이 이런 선행 조건들을 다 만족을 시키고 있다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 기반의 조직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상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로서의 본성을 존중하는 거. 그래서 나의 확장이 나와 너,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웃 오브 마인드셋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건 아니지만 나와 남이 하나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조직 시민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제가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데서 나왔어요, 답이. 그거를 두려움 없는 자유스러운 소통 문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야 돼요, 조직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라는 게 있는데, 피드백은 잘 아시죠, 여러분? 피드포워드는 뭐냐면, 피드백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는 거, 피드포워드는 뭐냐면 앞으로에 대해서 미리 성찰하는 거. 이게 피드포워드예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과거보다 통제할 수 있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피드포워드인데, 이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지적받는 느낌이 아닌 함께 찾아가는 느낌. 그래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되고, 그것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드러내는 거. 여기 우리 정철아 박사님이 하시는 이 드러내기 운동, 이거 다 그런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런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조직 문화가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자, 조직 문화가 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만들 수 있는 구성원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물리적 차원에서는요,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이 집단 지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조직의 경쟁력 아닐까요? 이런 문화의 변화가 이 조직을 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아까처럼 자조적인 목소리로 그럼 우리가 해서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해도 안 되니까. 근데 해도 되는 게 그럼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뭐냐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 구글이 180개 팀이나 되는데, 야, 이거 어떤 팀은 좀 잘하는데 어떤 팀은 왜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계속 잘 나가겠어? 그럼 잘 나가는 팀과 잘 안 나가는 팀의 차이가 뭐야? 그거 한번 연구해보자 그랬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통계적인 유의도라고 그러죠? 그게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4년 동안 끙끙끙거리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도 답이 안 나오다가 결국 답이 나왔는데, 답이 나온 게 1위가 뭐냐면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심리적 안정감이 공고한 팀은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신뢰성, 조직구조와 투명성, 일의 의미, 일의 영향에서 5개 뽑아냈는데, 이 나머지 4개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심리적 안정감이 추출이 됐어요. 요인으로서.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 상처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려움 없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심리적 안정감 구축 방안을 보면 돼요. 이것은 하버드의 에이미 에드먼슨 그 박사라고 여자분인데, 이분이
벌써 한 10년 전에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뭐 다들 뭐 이렇게 시큰둥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 책이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 심리적 안정을 구축하려면 토대를 만든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가정,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실패의 틀을 바꾸고 목적을 강조하기. 자, 우리가 항상 목적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항상 잊어먹지 말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비난하거나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실패를 셀리브레이션 하자. 실패를 축하해주자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직의 어떤 생리에 맞게 조금씩 이제 바꿔서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 유도하기, 구조화 절차. 여기는 이제 경청, 질문, 겸손, 솔직 이런 말들이 나와.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코칭에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생산적으로 반응하기. 그래서 인정, 피드백, 피드포워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키워드들, 이 어휘들은요, 코칭에서 늘상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어휘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심리적 안정감은 정말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할 수 있는 아래 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성원들이 뇌가 말랑말랑해지겠죠. 뇌가 굉장히 유연해지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뇌싸움이에요, 뇌싸움.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뇌를 어떻게 하면 말랑말랑하고 뇌를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상태로 유지하는가. 그거죠. 그러려면 거기 정말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사람 데려와가지고 30만 원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뀌려면 이제 조직 문화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심리적 안정감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나온 게 피드백 안에 피드포워드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 이렇게 했어요. 긍정적 피드백은 잘하는 거 계속 잘하게 해주려고 인정하고 보상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교정적 피드백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교정할 수 있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고 개선점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지 지적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적하고 비판은요, 뇌과학에서 독이라고 합니다. 독. 네. 그러니까 지적하고 비판을 받은 이 뇌는요, 다 꺼져요, 불이. 그 실제로 실험에서 나왔어요. 이게 전기 신호가 안 흘러요. 다 까맣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이제 그런 뇌를 가진 그 조직이 무슨 창의성이 발휘가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교정적 피드백, 야단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피드백을 토대로 피드포워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보류를 하거나 회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드포워드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성찰하는 거예요. 자, 이 피드포워드는 뭐냐면 일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부담이 있고 또 야단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좀 들어봐. 그러면, 고맙습니다. 참, 그렇게 얘기해. 고맙습니다. 해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아. 이게 이제 피드백의 단점인데, 어찌됐든 그건 필요할 땐 해야죠. 그렇지만 피드포워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피드포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자유롭게 하려면, 피드백은 그냥 남이 원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건 별로 그래봤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나를 피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지 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은 요청. 피드백은 나 좀 피드백 해주세요. 요청하는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피드백을 아주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오가 돼 있으니까. 왜 받느냐? 참고하려고. 그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피드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피드백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역발상을 해서 그럼 요청해라 이거예요. 요청.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얘기해줄 때 피드포워드를 해주라 이거죠. 피드포워드. 그래서 피드포워드는 주는 거, 피드백은 요청하는 거.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면은 훨씬 유연하게 우리가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심리적 안정감과 피드포워드가 결정적인데 그렇게 되면 잘 되는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피드백과 피드포워드 심리적 안정감의 내용을 보니까 코칭의 기본 개념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 대화법을 조직의 소통 방법론으로 채택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장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 확장적으로 한다는 거는 존재의 드러냄이라는 게 이제 코칭의 개념이 있는데 그걸 서로 돕는 관계를 해서 코칭의 어떤 궁극적인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 2009년도에 하버드 리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책이 있죠.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코칭의 확장적 정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코칭을 우리가 코끼리를 더듬는 정도로 코칭을 좁게 보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전문가의 서비스 혹은 전문행위 저 같은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거가만 코칭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로서의 코칭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상적인 대화로서의 코칭. 여기에는 에브리바디라는 말이 나와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의 코칭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직에서 코칭 문화 발전 단계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요 위만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발전 단계예요. 발전 단계인데 처음에는 코칭을 잘 모르다가 코칭을 이제 받는 단계 어떤 조직에서 코칭을 이제 외부 코치로부터 전문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직에 있는 리더들과 HR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코치가 돼서 코칭을 더 이렇게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내부에서. 이거를 이제 인터널 코칭이라고 해요. 내부 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이 연구에 의하면. 자, 진정한 코칭은 anyone coaches anyone. 누구나를 코치할 수 있는 피드백과 코칭을 주고받고 코치가 되어주고 또 고객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동료 간의 상호 코칭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코칭 문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자, 조직에서의 어떤 이제 코칭 문화의 확산의 모습은 사내 코치를 양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와서 코칭하고 리더가 코칭을 하는 것만 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구성원 상호 간의 코칭이 돼야 되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 구성원 상호 간의 코칭 문화가 확산이 돼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문화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직 문화가 바뀝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리더들의 모습이죠. 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예요. 리더십이 도대체 뭐야? 뭔데 자꾸 왜 나는 왜 리더십 야 네가 해야지 뭐 이런 소리가 듣고 밑에는 말을 안 듣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리더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리더는요. 구성원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돕는 사람, 인파워링 하는 사람,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그래서 연결력 리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식이 완전히 분산돼 있고 또 구성원들이 더 지식에 권력이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니까 모든 걸 리더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했다가는 리더 다 죽고 말죠. 그죠? 자, 그래서 요즘은요, 분산형 리더, 그 다음에 연결력 리더, 이런 이제 리더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연결을 하고 분산을 한다고 뭐냐면, 리더 중심의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고, 리더가 가운데 있지만, 그 밖에 리더를 둘러싼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 서로 소통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 이게 오히려 더 리더십이고, 그게 바로 문화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서로 소통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네.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코칭이 일상화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코칭이 일상화가 되면 바로 이 코칭 문화가 조직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건 단계별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내 코치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내 코치.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내 코치를 양성을 하고 또 이제는 그보다 조금 더 해서 좀 많은 직급의 사람들이 또 코치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끼리 피어 코칭, 그들끼리 상호 코칭을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양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체인지 에이전트, 그다음에 이제 변화 운동가들 사내에서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반 우리 구성원들까지 코칭을 이제 전파하는 거죠. 근데 이 전파라는 게 뭐 아주 전문가적 차원에서 코칭의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코칭이 추구하는 대화 방법이 있어요. 코칭 대화법.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에서 추구하는 그런 대화법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상대방 존중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프렌들리하게 대해준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좋은 말로 물어보고 가급적이면 좋은 말로 알려주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 좋은 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성원 전체가 피어 코칭으로 피어 코치가 돼서 하게 되는 것,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뭐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봐서 될 일도 아니고 대화잖아요. 대화의 방법론. 언어를 살짝 좀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사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 뇌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가 말랑말랑해져. 뇌가 말랑말랑해지면 어떻게 돼요? 창의력이 발휘가 된다. 자, 이게 조직 문화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윗사람이 바꾸든 안 바꾸든 구성원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돈이 많이 들까요? 돈이 뭐 들 게 뭐가 있어요? 외부 전문가들은 처음엔 좀 도움을 받지만 그다음부터는 내부에 움직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수많은 그 이제 코칭 전문가, 컨설턴트, 조직 전문가들이 이미 인정하고 그렇게 또 많이 적용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코칭 조직 문화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좀 더 가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건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과거에는 내 윗사람, 그다음에 내 아랫사람 이런 하향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가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끼키야 내 이제 동료고 쌍방향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라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하고 내 윗사람하고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코칭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내 밑에 사람하고 서로 코칭해 주고 내 동료하고도 마찬가지고 내 동료와 내 상사하고도 마찬가지고 내 동료와 나의 부하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대화에 있어서의 자유로움 이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자, 코칭 문화를 빨리 도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코칭 문화를 도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칭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도입이 되고 지속되고 확산이 되면 피어 코칭을 통한 코칭 문화가 장착이 되겠죠. 네,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과 피드백, 피드포워드가 자유롭게 된다. 바로 이것이 관계적 학습이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행복한 조직 문화가 아주 가장 빠른 속도로 자 뭐냐면 이런 게 있으면은 단계적으로 조직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냥 조직 문화가 생겨버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조직 문화의 변화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장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랬을 때 조직은 뭐예요? 조직 성과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직 내 코칭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내 코치 양성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조직 문화를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피어 코칭으로 소통하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코칭 대화 일상화하기. 좀 더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소통하기. 그래요. 좋은 말로 소통하시면 돼요. 이거 다시 말하면 구성원 모두가 코치되기입니다. 구성원 모두 코치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빨리 되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